오늘은 맨노가 역제안했다고 말하는 제주스와 스털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맨시티에 나갈 확률이 높은 이 두 선수가 첼시에는 왜 필요한지, 왜 링크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임 스털링입니다. 일단 잭고원, 로마노, 맨노 등 알만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자들, 언론들은 첼시와 엮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체로 모든 기사들이 스털링 PL 잔류를 보고 있고 유일하게 챔스권에서 스털링을 원할 만한 클럽인 첼시와 엮이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우스만 덴벨레만큼 극명합니다. 일단 경기력을 하나만 보자 그러면 스털링은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PL 내에서도 이만큼 매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자원이 몇 명 없거든요. 다만 골결이 너무 발목을 크게 잡기 때문에 맨시티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당장 홀란드를 영입한 이유가 골결을 올리기 위함인데 스털링은 그 골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점과 단점을 한 장면에 보여준 것이 리옹전의 빅찬 스미스입니다. 너무도 매력적으로 빠져들어가서 빈 골대에 슈팅을 날렸으나 득점을 하지 못한 상황이 스털링이 어떤 선수인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선수의 자세한 장단점은 영입이 됐거나 거피셜 때 다루도록 하고요. 현재 링크만 봤을 때 장점은 일단 선수가 나오려고 한다라는 거, PL에서 검증된 자원이라는 거, 골결이 안 좋아도 17, 18 시즌부터 4년 동안 리그 내에서 10골을 꾸준히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이도 94년생으로 돈을 투자하기에 그렇게 아깝지 않는 전성기 나이기도 하고요. 단점도 명확합니다. 지금 알려진 대로 맨시티랑 협상할 때 금액이라면 주급은 5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점이 하나가 있고요. 골을 많이 넣는 만큼 빅찬 스미스, 그만큼 골결이 매우 안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고, 온도볼은 한참 좋았을 때보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온도볼에 확실히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기에도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이적료가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거론되는 금액은 700억 이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극명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스털링의 영입은 찬반이 강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브리엘 제주스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고 시즌 막판 10경기 정도에 보여준 멀티성이나 활약도에 의해서 맨시티 여론이 스털링보다는 좋습니다. 잔류를 원하는 맨시티 팬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다만 오랫동안 거의 몇 달 동안 아스날 링크가 있었고 첼시, 레알 링크까지 나오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좀 더 유력한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로마노 역시 PL 잔류를 높게 보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제주스는 현재 루카쿠가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는 첼시의 주전 경쟁이 아무래도 쉽기 때문에, 거기다 또 챔스를 나가는 팀이기에 좀 더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자들도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주스 역시도 장단점은 확실합니다. 장점을 보자면 일단 97년생으로 굉장히 어린 나이고, 맨시티는 많은 돈을 원하고는 있지만 5,500만 유로 정도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같이 1년이 남은 스털링이 거의 비슷한 이적료니까 차라리 몇 살 더 어린 제주스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털링은 올 시즌 주전 경쟁에서 조금 밀려난 느낌이었고 맨시티 생활 내내 뭔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주스는 늘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 한 10경기, 15경기에서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전히 골결은 아쉽지만 연계나 멀티성, 활동량, 수비 가담 여러가지 면에서 투엘 감독이 좋아할 만한 공격수의 장점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이도 제주스보다 많고 폼이 하향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 스털링보다는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나이도 여전히 투자해볼 만한 제주스가 낫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다 주급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스털링과 제주스가 받는 주급 자체가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주급을 2배 정도 인상을 한다 그래도 4억이 넘지 않는 3억 언저리이기 때문에요. 현재 베르너, 루카쿠 등이 4억에서 5억을 수령한다는 걸 본다 그러면 제주스의 투자가 그렇게 도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똑같이 맨시티의 처분 대상이라는 것도 있고, 어리다고 해도 높은 금액을 투자하기에 제주스는 PL에서 보여준 게 조금 적기는 합니다. 스털링은 20골을 넣은 적도 있고 꾸준히 10골 이상을 넣어줬다 그러면 제주스는 멀리 볼 것도 없이 올 시즌 리그 8골 8도움에서 와포드 골이 4골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출전 시간이 28경기였는데 한 경기를 빼면 27경기지 않습니까? 그럼 27경기 동안 4골을 넣었다는 계산이 됩니다. 첼시가 만약에 루카쿠를 대신하는 공격수를 쓸 생각이라면 루카쿠만큼이나 골결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설명한 대로 연계나 활동량 그리고 도움을 올릴 때도 골만큼은 9월 말에 첼시전에 득점한 이후로 다음해 4월 초 리버풀전까지 대략 6개월 정도 득점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최전방 공격수 내지는 공격진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루카쿠하고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투엘이 원하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고 연계나 활동량, 수비가담 같이 다양한 방법에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서 첼시가 현재의 공격력을 타파하기 위해서 영입하는 거라면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요, 공격진의 부진을 끝내기 위한 확실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걸 챔스로 본다 그래도 장단점은 확실합니다. 라이프치히 브레에 같이 다득점 경기에 한 점씩 넣으면서 그렇다고 챔스에서 득점이 없는 건 아닌데 경기를 뒤집었다라고 할 수 있는 골은 파리 생제르맹전의 골이거든요. 레알전의 득점도 많은 득점을 하는 가운데서 득점을 했고 레알은 후반부에 득점을 했기 때문에요, 경기를 주도하면서 뒤집어 엎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파리 생제르맹전 뿐입니다. 그러니까 큰 경기에 강하다고 볼 수도 있고 득점이 제법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팀이 몇 번 안 되는 기회에 득점포를 꾸준히 가동할 자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물론 맨시티가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맨시티가 공격이 강하고 첼시 입장에서 맨시티 공격보다 약하니까 맨시티에는 안 좋아도 첼시에는 좋은 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맨시티가 보내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는 수비 보강이 먼저기 때문에 공격 보강은 아무래도 역제의, 팀으로 오고자 하는 선수나 금액이 높지 않은 선수 내에서 PL에서 좀 검증된 자원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